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은 몇 번의 전쟁이 벌어질까? 얼마나 서로의 심기를 건드릴까? 그리고 저는 과연 몇 번이나 참지 못할까를 미리 가늠해 보게 됩니다. 갱년기에 들어선 엄마와 사춘기를 지나는 딸이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이 집은 가끔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아주 사소한 말, 아주 짧은 표정,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창문 좀 닫아. 문 닫으면 답답해. 딸아이는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선풍기를 틀고 있고 저는 괜히 어지러운 몸 때문에 얇은 가디건을 걸칩니다. 이 대화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아마 내일도 할 겁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몸이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서서 아침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국을 데우는 불 앞에 서 있으면 괜히 얼굴이 달아오르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때 딸아이가 툭 던지듯 말합니다. 오늘도 이거야? 맨날 똑같아.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먹어 라고 말했을 텐데 요즘은 그 말이 목에서 걸립니다. 그럼 네가 차려 먹든가. 말이 나간 순간 아차 싶지만 이미 늦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굳고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해집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딸아이는 핸드폰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 그 말에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날카로운 건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의지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릴까봐 고개를 숙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면 눈빛이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엔 아이의 표정 하나에도 먼저 웃어줬는데 요즘은 제 얼굴부터 굳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 딸이 힘든 게 아니라 갱년기인 내가 나를 다루지 못하는 건 아닐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전쟁은 다시 시작됩니다. 숙제는 했어? 아, 좀. 지금 하려고 했잖아. 그 말투에 제 속이 바로 끓습니다. 말 좀 그렇게 하지 마. 엄마도 맨날 잔소리잖아. 그 말이 정확히 제 약한 곳을 찌릅니다. 딸아이의 방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화가 난 건지 서운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상한 건 딸아이보다 제가 더 낯설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더워지고 괜히 눈물이 나고 사소한 말에 하루가 망가집니다. 그럴 때면 딸아이 방 앞에 서서 예전의 아이를 떠올립니다. 손잡고 학교에 보내던 날, 넘어져 울던 아이, 엄마 부르며 제 품으로 안기던 아이. 그 아이도 지금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저는 제 감정부터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듭니다. 어느 날 밤 딸아이가 방에서 나오며 말합니다. 엄마, 응? 나 요즘 왜 이렇게 짜증나지?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합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도 그래. 그래서 요즘 자주 미안해. 딸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봅니다. 엄마도 그런 거야? 그 순간 전쟁 같은 공기가 잠시 멈춥니다. 서로가 상대만 이상해진 게 아니라 각자 처음 겪는 시간을 버티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같이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풍기 때문에 싸우고 말투 때문에 상처받고 문이 닫히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은 좀 예민해. 그 말 한마디가 싸움을 조금 늦추고 조금 작게 만듭니다.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딸의 전쟁은 아마 서로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각자 변해가는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같은 집에 있고 같은 편이라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뜨겁게 부딪히는 만큼 아직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